119 구급대에 의해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돼 온 응급 환자.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지만 아직 명확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의 신고로 집에서 발견됐다는 환자.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가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진입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지금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보니까 옆에 약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고 침대에서 누워 있어가지고 전혀 주위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약 몇 시에 먹었어요? 또 다른 응급 환자. 고개 끄덕여봐요. 그러면 1시간 전? 대답 대신 눈물만 흘리는 환자. 모텔 주인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이 여성 역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확실한 건 최근에 많이 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일할 때만 해도 뭐 진짜 하루에 한두 분 계시면 많이 있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불과 3, 4년만 해도 엄청 많이 증가를 하셨어요. 동반 자살했습니다. 남성 2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아파트에서 함께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이 어린이의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을 한 뒤 연일 자살 사고에 관한 안타까운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작년 한 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5,413명. 하루 평균 42.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34분의 1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1983년부터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자살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작년에는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31명을 기록했으며 이를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로 환산을 해보면 OECD 평균인 11.2명보다 무려 3배 가까이나 높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한국에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자살 대국 한국이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자살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질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이우재 판사.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판사로서의 성공 가도를 달려왔다. 그런데 4년 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다. 어머니께서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저는 이제 비슷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이제 나도 이제 그런 병에 걸렸구나,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암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뭐 이제 고부간의 활동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도 생기고 일은 많은데 잠시도 머리를 이제 쉴 기회는 없고 이게 여러 가지 일이 뭐 쉴 새 없이 복잡하게 생기다 보니까 그 늘 우울하게 지내고 이제 사람들만 있을 때는 이제 웃으면서 지내지만 혼자 있을 때는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죽는 방법 저렇게 죽는 방법 맨날 죽는 궁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자살이 아닌 걸로 위장을 하고 내가 그동안 잠을 못 잤으니까 죽는 순간에 잠을 실컷 자보고 죽자. 모래판을 주름잡던 천하장사에서 족발집 사장님으로 변신한 박광덕 씨. 그에게 지난 10년은 악몽과도 같은 세월이었다. 지름판의 람바다로 불리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천하장사 박광덕. 그 후 연예계에 진출했지만 결과는 빚과 이혼 그리고 절망감뿐이었다. 아유,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네. 이사가 하는 거요. 망해갖고, 탕진당해갖고, 내가 있으면 뭐 할 거냐. 이 세상에 나라는 놈 존재하면은 뭐 할 것이냐. 그냥 조용히 가자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행동도 취했었고, 제가요. 네, 세계 8개국. 올해 23살의 안현수 씨.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지난 8월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다 포기하고 싶고요. 죽으면 편하겠다는 생각. 그런 마음. 같은 뜻 갖고 있는 사람들 모여갖고
그렇게 만나고 실패로 끝났죠. 경찰 신고에 들어오고. 심한 불면증과 식욕부진을 겪고 있다는 현수 씨. 더욱 큰 문제는 아직도 자살 충동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자살할 생각이 있나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현재 내가 살아온 것들 일들 생각하면은 그때 12월 31일 날 자신이 자살을 하겠다 이런 자살 계획이 있으셨어요. 좀 앞당기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면담을 하는데. 한 번의 자살 시도 이후에도 여전히 자살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안현수 씨. 그 원인은 무엇이며 지금 그의 마음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전문의와 상담을 시작했다. 이제 이분의 우울감이 1차적인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성격적으로 충동 조절이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요. 세 번째 또 어떤 이분이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그랬을 때 옆에서 정서적으로 지지 기반이 돼줄 수 있는 어떤 건강한 가족, 어떤 건강한 지지 집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신 겁니다. 안현수 씨의 심리와 정신 건강 상태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면적 인성 검사 등 다양한 정신 건강 진단 평가를 실시했다. 시체네. 시체? 타인을 굉장히 불신하시고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시고 그것이 이제 심리검사에 대해서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애인이 떠나갔을 때 다른 보통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보다 훨씬 더 적대적이고 어떤 자기는 정말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에 대한 분노 그런 게 조절이 정말 안 되셨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드셨던 것 같아요. 안현수 씨는 극도로 높은 자살 충동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치료를 위해 긴급 입원이 결정됐다. 지금 목표는 자살 그게 제일 문제지만 그 우울증 치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력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집중력 이런 게 개선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자살 사고도 그런 자살 충동도 좀 조절이 되거든요. 7명의 자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은 왜 자살에 이르게 됐는지 자살 경로를 분석한 심리부검 보고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드물게 성공한 심리부검 성공 케이스다. 면접을 통해서 그분을 어떠한 계기가 자살에 이르게 했는가를 역으로 추적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 개인의 어떤 역사도 들어가고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혹은 스트레스를 받고서 심리적인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었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자살에 어떠한 원인이 있었을까를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심리부검 보고서에 실린 20대 자살 사망 사례자. 2009년 4월 15일 강원도의 한 펜션. 20대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동반 자살에 의한 사망 사고였다. 사망자 중 한 명인 27살의 김선균 씨. 그는 왜 자살을 선택한 것일까?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김 씨. 초등학교 때 친구 한 명 외에는 친구가 없었을 정도로 대인 관계도 원활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사회생활에 적응을